반갑습니다. KPO 명강사협회 감사직을 맡고 인성과 학교폭력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규입니다. 오늘은 어른 없는 세상에서 어른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사람들이 어른이 없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예의도 없고 어른과 아이 구분도 없으며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눈앞에서 잘못하는 광경을 보아도 꾸짖는 이가 없는 사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어른이 봉변당하는 세상이다 보니 어른들이 겁나서 청소년들이 어른 앞에서 잘못하여도 꾸짖지도 않고 훈계도 포기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나누면 B와 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는 뭐고 D는 뭘까요? B는 birth, 출생입니다. D는 death, 죽음입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C는 무엇일까요?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던 부모님의 염원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단위가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핵가족 사회로 변모가 되었고 오늘날 밥상머리 교육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을 모르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곳은 학교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문자 교육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성적에 연연하여서 인성보다 교육의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도덕교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가지고 충고하는 서성이 오히려 고발을 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입니다. 사회는 가는 곳곳마다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성에 결여된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오늘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도 기피하고 혼밥, 혼술로 지나다 보니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은 그러나 이 사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학교 폭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61.5%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장난친 것을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몰아서 가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때로는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피해 학생을 오해하거나 갈등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납니다. 화풀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이들에게도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들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 민사책임 이 세 가지의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행정책임은 봉사활동, 특별교육, 학부모 상담, 출석정지, 성급 제한, 전학 및 퇴학까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책임으로는 형사처분과 소년보호처분이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까지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미성년자라고 하는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사 책임입니다. 학교안전공제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차원의 상담비나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금전적인 보상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합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가 되면 한평생 그 사건이 자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사례로 봤을 때 국가대표 배구선수였던 두 자매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되었지만 학교폭력의 연루자가 되어서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TV조선에서 제2의 미스트롯 경연대회에 모 여가수는 결승전까지 진출을 했지만은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알려지면서 결승전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부모 발목을 잡힌 예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받을 뻔했던 모 변호사는 자기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더 그롤이라는 영화가 방영되고 있는데 그 영화 속에는 피해 학생이 어른으로 장성하여서도 복수의 한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 폭력은 언제나 한평생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른이 없는 사이에서 어른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멘토링 사업입니다. 우리 KPO 명강사 협회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제2의 인생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으로 모여진 단체가 KPO 명강사 협회입니다. 이분들이 이들의 멘토가 되어 스승의 역할을 하고 이 학생들이 멘티가 되어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국어사전에는 어른을 육체적으로 성숙한 다 자란 사람 또는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문어에 보면 공군신신 부부 자잘한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 또한 자식다워야 한다고 하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삭막한 사회라 할지라도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는 아이답고 스승은 스승답고 제자는 제자다운 사람으로 변해갈 때 우리 사회에 염려되고 있는 학교 폭력도 사라질 날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